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8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 첫 번째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본시장에서는 시용도가 낮은 회사도 채권 발행이 가능하죠. 그래서 채권 불이행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 예,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예, 투자 부적격 기업도 일단 발행은 가능합니다. 2번, 현금 흐름 방식은 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회사별 상황에 맞는 최적 가정으로 운영이 된다. 보험료 산출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최적 가정, 맞는 키워드입니다. 정답 되겠습니다. 3번,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을 설정하지 않은 미보증형 변액연금 보험이 판매가 되어 최저 보증 여부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자, 변액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미보증형 선택할 수 있죠. 근데 뭘 보증하지 않느냐?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죠.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은 어떤 보험 상품이라도 변액 보험 상품이라도 반드시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액 연금 보험에서 보증을 선택할 수 있냐 없냐는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은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최저 사망 보험금 보증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변액보험에서 특별 계정의 투자 실적이 악화될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원금 손실까지도 가능한 상품이 변액보험입니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장기금융시장, 만기가 1년 이상인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죠. 거래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은 단기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거래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단기 금융상품에 비해서 유동성도 떨어지는 것이 장기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은 1번이 일단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어떤 지문인지 보죠. 만기가 길죠. 만기 1년 이상이니까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 위험도 큽니다. 만기가 기니까 1%만 변동해도 굉장히 크죠. 전체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채권을 발행한다. 우리가 앞서 OX 문제에서 봤죠. 4번, 투자 위험 회피를 위해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래도 리스크가 금리 변동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파생상품 투자와 병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형태, 즉 파생금융상품 뭘 말하는 거냐? 자, 이자율과 환율 위험 등을 해지하기 위해 파생금융상품의 하나로서 통화나 금리 등의 거래 조건을 맞바꾸는 거죠. 뭡니까? 스왑이죠. 스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바꾸는 거는 스왑입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금융상품은 무엇인가? 자, 표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죠. 뭐가 키워드인지. 시장 실세금리 다 준다는 거죠. 고금리, 자유로운 입출금, 결제 기능이 결합된 은행 상품. 자, 이게 이제 CMA와 조금 여러분들께서 혼돈을 일으키실 수가 있는데 은행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금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은행에서 파는 시장 실세금리 다 주는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결제 기능이 결합된 상품은 바로 MMDA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장은 거래소에서 주식이 거래되게 만드는 거죠. 틀린 거 보겠습니다. 상장은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업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업 공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에서도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 기업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인지 보죠. 상장은 공인된 거래소에서 증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설명을 드렸죠. 3번,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은 유가증권 시장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4번, 회사의 공신력 제고. 상장되면 우리 회사 상장회사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주식의 유동성 증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매매가 가능해지니까요.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1번, 기업 단위가 아니라 증권 종목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9번. 다음의 주식 시세표에 대한 설명, 주식 시세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종가. 종가는 어저께 끝난 가격이죠. 56,500원. 예, 종가는, 전일 종가가 아니고 금일 종가니까 금일 56,500원으로 끝났는데 등락폭이 1,000원이 올랐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보다 1,000원이 올라서 56,500원이니까 전일 종가는 55,500원이 되겠네요. 그죠? 시작은 57,000원에 시작했다가 장중에 가장 높은 가격 고가 58,500원까지 올랐다가 저가는 56,300원까지 떨어져서 다시 56,500원으로 끝났네요. 그죠? 예, 시작, 고가, 저가. 예,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전일 종가. 자, 이제 전일 종가, 금일 종가가 56,500원인데 1,000원이 올라서 56,500원이니까 전일 종가는 55,500원이 되겠네요. 그죠? 금일 저가는 얼마입니까? 56,300원이죠. 자, 어떤 게 더 높습니까? 금일 저가가 더 높네요. 그죠? 전일 종가는 금일 저가보다 높다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금일 시가. 금일 시가는 57,000원이네요. 그죠? 57,000원. 금일 종가 56,500원이죠. 그죠? 56,500원 금일 종가죠. 예. 금일 시가가 금일 종가보다 더 높네요. 그죠? 예. 일단 2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금일 시가. 예.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대비를 해서 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3번. 금일 시가. 금일 시가는 57,000원이죠. 그죠? 전일 종가는 55,500원이었죠. 그죠? 1,000원 올라서 56,500원이니까 56,500원보다 더 높은데 낮다 그랬으니까 3번도 틀렸고요. 거래량은 거래량이 지금 183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단위가 10주죠. 10주. 금일 거래량은 183 곱하기 10 해야 되니까 1,830주가 금일의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4번도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표 나왔다고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채권 수익률의 종류. 채권 수익률의 종류, 실효 수익률, 유통 수익률, 발행 수익률, 표현 수익률 많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 어떤 걸 뜻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대표되는 수익률.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시장의 여건에 따라 형성되는 수익률은 유통수익률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대표되는 수익률, 유통수익률입니다. 키워드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채권 수익률의 종류 간혹 종종 나옵니다. 종종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분류과세되는 소득. 자, 분류 따로 떼서 과세하는 소득이 있었죠. 어떤 겁니까? 퇴직소득, 양도소득이죠. 자, 이 문제는 별표 한 10개쯤 할게요. 10개. 예,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소득이 발생한 원인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됐는데 소득은 한 방에 딱 나온 거죠. 자, 이런 특성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어떤 겁니까? 퇴직소득, 양도소득. 다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이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는 법인세는 얼마입니까? 자, 2억 원 미만일 때 9%죠.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9%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다음 중 소득별 과세 세율에 대해 틀리게 설명한 것은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이 2억 원 이하, 금방 제가 설명드렸죠. 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9% 세율. 얘도 맞죠. 상속세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아니라 50%죠. 50%. 그래서 일단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증여, 상속세 이렇게 얘기하죠. 세율이 똑같기 때문에. 14번. 다음 표에 설명하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2017년부터 우수인증설계사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선정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내외 관심을 제고함으로써 생명보험 산업의 신뢰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상식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은
골든 펠로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는 뭐 상식인데 상식이 아닌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골든 펠로우입니다. 15번. 다음 편에 설명하는 생명보험의 운영 원리는 무엇인가? 주사위 딱 나오면 뭡니까? 대수의 법칙이죠. 예, 10번 던져서 10번 모두 주사위 눈이 1이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10,000번 던지면 거의 6분의 1에 근접한다. 대수의 법칙이죠. 주사위 대수의 법칙. 16번. 다음 표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어떤 표의 내용인지 보죠.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매년 갱신 조건부로 1년 정기보험을 계약할 경우 각 연도마다 계약자가 부담하는 위험보험료를 의미한다. 자, 1년 단위로 정기보험을 계약할 때마다 계약자가 부담하는 위험보험료. 이제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일단 내용이 다 설명이 됐네요. 이게 자연식 위험보험료, 자연보험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1년 단위로 끊어보는 위험률이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나이가 젊은 사람은 자연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굉장히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평균 내서 매월 얼마씩 그러면 고정으로 가자. 이게 바로 평균보험료 개념인 거죠. 그래서 자연보험료와 평균보험료의 개념을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 정기보험을 계약할 경우 각 연도별로 계약자가 부담하는 위험보험료는 자연보험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종신형 연금보험의 연금 개시 연령. 자, 연금 개시 연령 55세죠. 예. 연금과 관련돼서는 기본이 55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55세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연금소득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겠죠. 1,200만 원입니다. 사적 연금소득 합계액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9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변액보험 도입 및 법적 규제에 대해서 맞게 설명한 것은 맞는 지문 찾는 겁니다. 1번. 펀드의 성격을 가진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만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둘 다 받는 거죠.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지문이죠. 2번. 자본시장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해야 된다. 자, 특별계정을 설정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보험 상품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따라 특별계정을 설정하여 운용을 해야 됩니다. 3번.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변액종신보험이 최초로 도입이 되었다. 자, 변액종신보험이 최초로 도입된 것은 분명히 맞는 얘기죠. 이게 2001년일까? 자, 요거는 여러분께서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 만약에 2001년도가 좀 헷갈리시면 4번 지문까지 보죠. 손해보험에서는 변액보험 판매할 수가 없죠. 자, 1번, 2번, 4번은 다 틀린 지문이니까 3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추정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은 변액종신, 변액연금, 변액유니버셜 이런 순서로 도입이 됐다는 점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변액보험의 주계약과 특약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않죠. 특약만 받습니다. 플러스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겠죠. 두 가지입니다. 주계약은 예금자 보호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번. 자산평가와 결산은 매년 1회가 아니라 매일 1회다. 이렇게 보시면 매일 이루어집니다. 3번. 변액보험에는 변액종신, 변액유니버셜, 변액연금보험 등이 있다. 오히려 정답은 너무 쉽게 나왔네요. 4번. 변동보험 계약은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최저보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변동보험 계약이 아니라 기본보험 계약이 해당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